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09년 1월에) 창단한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부. 얼마 전 국가대표 마크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단 시명집 이유정 선수의 사격 훈련 일지를 함께 만나봅니다. 한창 진로를 고민하는 미래의 꿈나무들, 청소년들의 꿈을 직접 만나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한 청소년들의 축제, 진로 페스티벌 현장으로 가봅니다. 주말엔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로 놀러가자. 공부 스트레스도 날리고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찾는 기회. 평소 학교 안에서 접하기 어려운 검도, 클라이밍 등 6개 종목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새로운 스포츠를 경험해보면서 자신감도 얻고 활력을 찾는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20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용석 씨는 갑자기 이 목줄도 없는 맹견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 너무 놀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굳어버릴 것 같거든요. 뭐 어떤 대책도 떠오를 새 없이 그냥 몸이 정지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이가 이 맹견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CCTV에 그대로 찍혔는데요. 정말 아이가 목줄도 없는 개에게 물리고 있는 장면이 처절하게 느껴져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나 아이가 아프고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CCTV를 통해서 저도 영상을 접했는데 참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화도 좀 났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요, 하루 6건 정도의 개물림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 중에는요, 단순 상해 사고뿐만 아니라 사망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앞서 살펴드린 그 울산 사고 사례랑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 개물림 사고가요, 목줄 미착용이나 입막의 미착용과 같은 견주들의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맹견으로 분류된 일부 견종에 한해서만 입막에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이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또한 견주들이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또 물려도 아프지 않아요 라고 하는 태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여운 강아지라도 분명히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더불어서 꼭 맹견이 아니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그 강아지의 공격성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나올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완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안전조치 견주분들께서 미리미리 해주셔야겠고요. 다시는 이런 상황, 또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통 채널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휴대폰 앱 카카오톡 여셔서요, 검색창에 돋보기 있죠?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카카오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시면요, 방송 보시다가 어떠한 이야기 편하게 문자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가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첫 소식 어디서 전해집니까? 네, 영동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용석 씨는 요즘 좀 이것만큼은 해결하고 싶다 하는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좀 뭘 뽑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좀 해결하고 싶다. 이 생방송 강원 365의 이 재미난 콘텐츠들을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알차고 생동감 있게 전해드릴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중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명중을 확 시켜야죠. 그렇다면 관역에 딱 10점 만점 명중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분들께 명중의 이 비법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릉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은 금빛 관역을 향해 금빛 조준을 하고 있는 주인공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강원도의 아주 보물 같은 분들인데 어떤 분들인지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2016년에 마련된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부의 전용 훈련장입니다. 네, 지금 훈련이 한창인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애인 사격은 일반적인 사격 경기 규칙을 장애인 선수에게 맞게 조정한 스포츠로 하계 패럴림픽 경기 종목입니다. 평소 매일 5시간 이상 꾸준한 훈련을 이어온 덕분에 사격팀의 맏형 심영집 선수는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수상했고 얼마 전엔 세 선수 모두 국가대표 선발 1차전을 통과했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2020 도쿄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심영집 선수가 계십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강시청 소속으로 있고요. 사격 선수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본인의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시합을 많이 임하다 보면은 어떤 그 위기가 올 때가 많거든요. 그 위기 관리가 굉장히 이제 사격 선수는 좀 중요한데 그게 또 제가 파악을 못할 때가 있어요. 시합 도중에도.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감독님이 계시거든요. 아마도 그런 부분을 저를 항상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여기 지금 얘가 지금 뭐가 문제다 이런 걸 잘 짚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예, 좀 든든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라 할 수 있죠. 사격 일단 꽤나 오래 하셨던 걸로 아는데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3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한 3년 동안은 꼴찌만 냈었어요. 그 꼴찌만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제 감독님한테 못하겠다고 뭐 꼴찌만 하는데 이거 왜 하냐고. 근데 이제 감독님 이제 딱 2년만 더 해보자.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는 말지 않겠다. 근데 제가 한 1년 지났을 쯤인가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게 사격이라는 게 이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조금만 더 갖고 가봐. 지난번 훈련했듯이 1, 2초를 더 갖고 가서 추적까지 하고. 언제나 선수들 곁을 지키는 단짝 친구. 왔다. 이전에도 격발이 나가지 안 그러면 안 나가. 연습할 때 어디 많이. 얼마 전 선수들 전원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뭐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했는데 국가대표에서 선발되고 또 결과가 좋아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선수로 출발하셔서 지금은 감독이 되셨는데 선수일 때와 감독일 때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경기를 보는 입장이 됐는데 지켜보는 입장이 더 긴장되고 매발 한 발 한 발 선수들 실수할 때 또 잘 쐈을 때 긴장감이 한 10배는 더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경기할 때는 내 경기만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우리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면 또 상대 선수들도 경기력도 봐야 되고 또 우리 선수들의 입상 그런 것들도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긴장도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2003년부터 2016년 초까지 선수로 활약하며 2012 런던 패럴림픽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강주영 감독. 태극마크를 다 달았고 그리고 많은 대회들이 이제 있을 텐데 선수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건 또 1차 관문을 통과한 거고 이제 앞으로 있을 월드컵이라든가 세계선수권이라든가 이제 큰 대회들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차분히 준비를 해야지 자신들이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있으니까 마음 다잡고 좀 덥고 힘들더라도 계속 좀 훈련에 매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 옆에는 이유정 선수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선수들 보면서 항상 부러웠던 게 그 옆에 태극마크랑 자기 이니셜 딱 새긴 거. 그렇지. 야, 멋있어. 사격하신 지는 얼마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격한 지는 제가 2003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사격을 시작하고 가장 좋았던 순간과 가장 힘들었던 순간. 사격을 시작하고 좋았을 때는 잘해서 메달을 땄을 때가 가장 좋았죠. 못했을 때는 또 메달 못 땄을 때 힘들었죠. 네. 굉장히 당연한 얘기야. 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이종 선수가 본인의 입으로 앞으로 이제 대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사격 선수로서의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사격 선수의 목표로는 제 목표가 이제 패럴림픽 메달, 올림픽 메달, 금메달이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하던 대로 열심히 해서 메달 따는 게 가장 큰 목표이죠. 레이스로 치면 마라톤에 버금가는 기나긴 훈련 스케줄인데요. 이런 고충마저 감내할 수 있는 건 우리 선수들 모두 하나의 같은 목표를 품었기에 가능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대회가 있을 텐데 본인이 사격으로서 이루고 싶은 계획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그 8월 15일부터 이거 월드컵이 창원에서 있거든요. 그 창원 월드컵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세계 선수권 대회도 나가거든요. 그 세계 선수권 대회 또 마무리 잘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2024 이제 프랑스 패럴림픽 있는데 제가 못다한 꿈 금메달 한번 꼭 따보고 싶습니다. 그 어머니랑 항상 동행을 하시잖아요, 대회 때.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격은 우선 제가 혼자 하기에는 장비도 너무 많고 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장비 옮기는 거, 훈련은 제가 하는데, 그런 거 이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 같이 대회를 가는 거죠. 엄마가 항상 경기 때마다 같이 와서 도와주고 많이 힘이 돼줘서 사격을 여지까지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해서 꼭 엄마한테 패럴림픽 금메달 목에 걸어주도록 노력할게. 강원도 유일의 사격부라고 들었거든요. 이 화면을 보고 이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희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가 2009년에 창단돼서 그동안 패럴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큰 대회에서 메달도 많이 따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민들께서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우리 선수들 더 좋은 성적으로 시민들께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직한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지금까지 열심히 또 꾸준히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 더 좋은 결실 거두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에 이 생방송 강원 365의 이 하트를 명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명수 씨와 제가 맡은 바 임무를 다 철저하게 하는 데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관역을 향해서 금빛 조준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우리 선수들 정말 멋지시고요. 네.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금빛 레이스가 계속되길 생방송 강원 365 제작진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어릴 적 꿈 어떤 게 있으셨어요? 어릴 적 꿈이요?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요. 네. 건축학도가 되는 게 꿈이셨나요? 신기하네요. 저는 용석 씨가 장래희망이 아이돌 이런 걸 줄 아이돌이요?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샤이니의 민호 닮았다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남겨주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셨나 봐요? 이 몸둘 바를 모르겠지 않습니까, 명수 씨? 네. 뭐 먹고 싶으세요? 아니 저는 용석 씨가 고맙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너무 과찬이세요. 아니 저는 사실 지금처럼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제 어릴 적 꿈이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이렇게 사실 용석 씨처럼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저처럼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무엇보다 그 어린 시절이라는 게 정말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과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행사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캐릭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요리사예요.
유튜버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 심리학자요. 제 꿈은 건축 설계사입니다. 제 꿈은 선생님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찾고 있어요. 아직 꿈이 없어서 고민 중이에요. 진로를 고민하는 수많은 청소년들, 아이들의 꿈나무가 자라나는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경유 씨는 어릴 적 꿈이 뭐였어요? 꿈이요? 이 질문 진짜 어렵습니다. 어렸을 적 꿈이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7살 때쯤이었나? 초등학교 쭉 발레리나가 되고, 발레 교수가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더라. 방송반에 입학을 했어. 아나운서를.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돈 많은 백수가 꿈이에요. 피디님은요? 저기요. 오늘 이 꿈에 대한 고민이 있는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요, 이곳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궁금하시죠? 나도 여기 가가지고 내 꿈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오늘 열린 행사는 바로 원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열린 2022 청소년 진로 페스티벌인데요. 다양한 직업 체험이 준비됐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여기에서 아이들이 꿈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진로 페스티벌이라는 청소년 활동을 기획하게 돼가지고 오늘로써 이제 청소년 진로 페스티벌이 3회기 프로그램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좀 이 페스티벌을 즐기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진로 페스티벌은 현재 체험 프로그램과 특강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요. 이제 진로 체험을 직접 하고 싶은 친구들은 바리스타나 스트릿 댄스, 그다음에 퍼스널 컬러 같은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직업인들과 좀 더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은 특강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되고, 사회복지사나 바리스타, 그다음에 소방관 등의 특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 다양한 직업군들에 걸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쫙 짜여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부랑 원주시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 거고, 저희가 진로마당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진로를 위해서 좀 더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한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꿈에 대해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지 한번 직접 발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들어오니까 완전 빵 냄새 나는데? 안녕하세요. 달콤한 빵 냄새가 가득한 이곳. 첫 수업으로 베이킹 진로 체험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야, 우리 친구 오늘 수업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베이킹 수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못하는데 여기에서 해보고 싶어서요. 야, 요즘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이런 거 궁금한데, 우리 친구 꿈이 뭐예요? 저 요리사요. 요리사. 야, 그러면 오늘 이 행사에서 베이킹 수업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행사 열리니까 어때요? 애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겠고 이것도 많은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의 수제자가 탄생이 될 수도 있고 먼 훗날 선생님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수업 진행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또 보람도 느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진짜 현재 지금 빵집에서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걸로 인해서 진로가 바뀌어서 정말 제과제빵이 꿈인 친구들이 있어서 뭐 자격증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갈 진로를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청소년 친구들이잖아요. 맞아요.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꿈에 대한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이렇게 참여 이런 기회가 많다고 하면 이런 행사를 많이 참여해서 뭐 꿈을 찾아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만은 내가 꼬마 요리사. 초집중 모드로 내 손으로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갑니다. 다른 진로 체험들도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퍼스널 컬러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아이들 피부톤에 맞는 색을 찾아봅니다.
선생님 사실 퍼스널 컬러라는 게 지금은 이제 좀 자주 듣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이 퍼스널 컬러를 찾아주는 직업은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업은 좀 어떤 직업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 두 가지 톤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제 그 톤에 맞게 내가 갖고 태어난 톤에 어울리는 베스트 컬러를 찾아주는 직업이죠. 뭐 정치인들, 유명인들, 네. 연예인들, 심지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조차도 이 퍼스널 컬러를 알아야 예쁘게 카메라 빨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 퍼스널 컬러라는 거를 지금 우리 친구들이 찾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예. 퍼스널 컬러를 찾았다. 네.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선생님은? 온라인 쇼핑을 했는데 막상 집에 와서 택배를 받아보니 네.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시 반품한 기억이라든가 컬러 선택을 잘못했어. 어제도 있고 오늘도 예. 있고 내일도 할 예정이고요. 퍼스널 컬러를 알면 그런 것들이 이제 쇼핑이 자유로워지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미에 관심이 많은 요즘. 꼭 필요한 직업이겠죠.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색을 찾으며 아이들의 흥미도 더해졌는데요. 우리 친구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수업을 듣게 됐어요. 야, 그러면 진짜 꼭 수강해야 되는 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보니까는 좀 어땠어요? 들어보니까 제가 원래 약간 컬러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맞아. 이렇게 컬러를 찾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고 신기했고 다른 친구들 컬러 찾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도 궁금해서 진단을 받아봤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본 그 결과는 바로 쿨톤이 정답이었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수업은 바로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핫한 바리스타 체험인데요.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커피의 이모저모를 배우고 맛있는 커피 만들기도 체험해봤습니다. 친구는 이 다음에 커서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네. 왜 바리스타라는 꿈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9살 때 진로 체험 바리스타를 체험하러 갔는데 거기서 커피를 낼 때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바리스타를 하고 싶었어요. 야, 진로 체험이 하다가 네. 지금은 몇 살이에요? 지금은 12살이에요. 와, 그러면 굉장히 꿈을 일찍 찾아가지고 10살, 11살, 12살, 3년 동안 꿈이 변하지 않고도 지금 그 꿈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네. 어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제 커피를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 다음에 바리스타 되면은 언니 행복하게 커피 한 잔 내려줄 수 있어요? 네. 꼭 놀러 갈게요. 네.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좀 어떨 때 보람을 느끼는 직업인가요? 네, 바리스타라는 것은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이렇게 직업이고 특히 바리스타는 일반적으로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들 지금 뭐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꿈을 찾기 위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꿈을 찾는다는 거는 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학생이 적성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시켜줌으로써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에 빨리 누구보다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스트릿 댄스 체험과 사회복지사와 소방관 특강까지 아이들의 꿈을 돕는 많은 체험들이 이어졌는데요. 각양각색 무궁무진한 가능성만큼이나 다양한 아이들의 꿈을 만나본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다음 회차 때는 리포터 진로를 원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저도 강사로 참여해봐야겠네요. 네, 화면을 보니까요. 꿈을 이야기하는 우리 아이들의 눈이요. 정말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래 희망을 들어봤는데 저희가 다 설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이번 행사가 아이들에게도 큰 영감을 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좋은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일찍부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아이들은요, 그 재능을 잘
다듬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확고하게 꿈으로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서 또 좋고요. 아직까지 미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아이들은 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근차근 살펴보면 되니까 또 그것도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혹은 해야만 하는 일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 이런 직업 체험을 미리 해볼 수 있다면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저희 함께 응원할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옆으로 사이즈 때 여기 서 여기 반대로 서. 가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세미프로 소속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역습 기회를 이어나가는 춘천. 저희보다 높은 팀이고 더 좋은 팀이고 근데 또 경기라는 건 또 모르는 일이고 다시 이제 프로 리그로 K1-2로 올라가는 게 제 목표. 제가 프로라고요? 불리고 싶냐고요?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자, 메시지 보낼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진행 중에 있으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이동 중에 보시면서 문자 유튜브 채팅창에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영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신문이 우리나라에서 발간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연 그 신문은 어떤 신문일지 영천 역사박물관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조선 조정에서 오간 이야기와 궁궐의 내밀한 사정이 민간에 유료로 뿌려졌다. 4년 전 지금껏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조선 최초의 상업신문인 민간 인쇄 조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냥 우물만 조금씩 파고 있던 그러니까 갑자기 유정이 하나 터집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그 20년간의 그런 보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사대부와 귀족들의 인기를 얻다 100일 천회로 폐간된 사정까지 민간 인쇄조보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역사박물관. 삼국시대부터 광복 이후 자료까지 영천 지역사와 관련된 각종 문화재와 자료 약 4만여 점이 전시 중인 이곳에서 조보를 입수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영천에 관련된 서지를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지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눈이 익히 알고 있었고, 오늘 이렇게 서지를 보고 있는데 인터넷 고서 사이트에서 민간 인쇄조보, 민간인들이 만든 인쇄조보의 흔적이 담겨 있는 서지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책껍질 속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게 우리나라가 100년 전부터 찾고 있던 그 민간 인쇄조보다, 민간인들이 인쇄해서 만든 조보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얼른 매입하게 됐습니다. 지봉 스님이 입수한 조보는 1577년 발행된 신문 8쪽으로 원래 중앙과 지방관청에서 필사본으로만 돌려보던 내용을 민간 업자들이 허가를 얻어 처음으로 인쇄 발행한 것인데요. 조보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정부의 소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 사대부라든가 귀족청에서 중앙의 소식을 듣고 싶고 특히 인사 발령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조보의 역할이 그와 같은 중앙 정부의 소식을 전체적으로 기관과 개인한테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필사본과 달리 활자로 인쇄된 조보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어 당시 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별도의 수장고에 보관 중인 민간 인쇄 조보. 선조 10년인 1577년 11월 닷새간 도성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성부에서 이야기가 특히고 참 재밌는데 한성 경성 내에 보면은 소들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도로변에 그 길가에 보면 600여 마리가 전부 다 이렇게 죽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요즘 구제역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임금과 왕실, 인사와 천문 등 다양한 고급 정보들은 이 인쇄 조보를 통해 궁궐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신문의 가장 의미는 국가가 가졌던 정보를 민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또 배달도 했습니다. 막 이렇게 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 사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일반 특수한 계층만이 지녔던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글자를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글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든 사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보가 많은 대중들에게 무작위로 받아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매체가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민간업자들에게 조보 배포를 허가해 준 걸 선조가 미처 몰랐던 거죠. 이를 알게 된 임금은 불같이 화를 내며 관련자들을 처벌합니다. 선조의 그런 어떤 부족함들이 선조가 가지는 그 직계가 아니라 반계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 반계의 임금이 갖는 컴플렉스, 선조의 컴플렉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조의 컴플렉스가 이 속에 일반인들에게 막 팔고 사고 하는 하나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정보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임금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관계됐던 관련 그 사람들을 약 30명을 전부 이렇게 구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1개월 뒤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 조보를 만들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의정부라든가 이런 국가기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민간 인쇄 조보는 조판으로 찍어낸 활자본이라 당시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었는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를 통틀어 매스컴의 역사에서도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신문의 역사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 독일에서 1660년대에 그것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세계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조보는 1577년이니까 그보다도 훨씬 약 한 80여 년에 앞선 그런 기록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 그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일 간행됐느냐 하는 측면에서 매일 간행됐으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돼야 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활자를 사용해 상업 목적으로 돌려본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서 이 조보는 지난 2018년 경북도문화재로 지정됐는데요. 이 신문을 국가지정문화재로 빨리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가 최초의 목판본을 만든 무구정광 대다라니 그리고 또 가장 빨리 금속 활자로서 책을 만들어낸 직지신명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가장 빠르게 만드는 신문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실과 중앙정부의 소식을 발행, 매일 신속하게 전달한 조선 최초의 상업신문인 조보. 국가 차원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춘천에서 전해드릴게요.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요. 네.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서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놀아줘야 되나, 아, 무엇으로 맞아. 아이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곳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그 고민을 다 해결해 볼 수 있고요. 그래요? 즐거움은 물론 건강까지 얻어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이 주말 토요일 아침에 체육관을 찾아왔습니다. 이 체육관에 온 이유는 복장만 봐도 아시겠죠? 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해주세요. 복장까지 제대로 갖춰 입고 힘차게 야! 초등학생들과 검도도 배우고 7m 클라이밍까지? 춘천의 주말체육학교에선 모두 가능합니다. 학교 밖이라 더욱 즐겁고 특별한 수업. 여기 모여보세요. 토요일 오전 아직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인데요. 도복도 처음 입고 죽도도 처음 잡아보는 지니 씨. 아이들이 오기 전에 사범님께 간단한 동작을 먼저 배워봅니다. 중단이라는 자세예요. 네. 왼손은 끝에 잡아주셔야 돼요. 왼손은 끝에. 이게 무게도 좀 꽤 되는데 초등생들이 오늘 이곳에 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 초등생들이 이렇게 들 수 있는 무게인가요? 지금 드신 거는 이제 웬만하면 성인분들이 드시는 무게고요. 초등학생 아이들용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오는 아이들은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에 이제 검도를 배우러 오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배우러 온지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 왼손 이렇게 잡는 건가? 까먹었어, 머리에서. 멋있다! 카메라 앞에서 얼음이 된 아이들.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면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올 4월부터 시작해 주말마다 꾸준히 수련해온 아이들. 어느덧 1차 수 마지막 수업을 한 주 앞으로 남겨둔 만큼 기본 동작은 완료. 이제 머리치기와 허리치기를 연습합니다. 허리 치는 거 어느 쪽 허리 쳐요? 이쪽 치는 거. 그렇지. 이쪽 치는 거야. 발 나가면서. 시작.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이 배우기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린 저학년, 1, 2학년 친구들을 검도 수련을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린 나이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힘든 역경도 한번 이겨내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뭐 인격 형성 및 본인의 심신 단련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운동이긴 하지만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는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검도가. 좀 그런 부분이 검도 발전에 좀 열악한 부분인 것 같고, 이 춘천시 체육회에서 해주고 있는 저희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아이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각 종목마다 좋은 점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도 장비를 풀 장착한 관장님과 사범님. 검도의 진면목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대련이 시작됐습니다. 와, 실전과 같은 대련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마지막 수업 때 학생들도 실제로 대련해볼 예정이라고 하니까 잘 봐둬, 얘들아. 2시간 동안 여러 동작들을 반복하는 아이들. 조금 지친 것 같은데. 검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뭔가 하면서 힘들었던 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빠른 동작이요. 빠른 동작. 와, 그거는 진짜 이모도 힘들었어. 팔을 이렇게 할 때 힘들죠? 그냥 맨날 하다 보니까 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 재미가 생겨요. 친구 혹시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토요일에 학교 안 가고 여기 오니까 어때요? 좋죠. 좋구나. 어떤 게요? 쉬는 날에는 원래 옛날엔 싫어했는데 계속
계속 남으니까 좋았어요. 오, 계속 나오니까 좋아요. 오, 그치. 집에서 이렇게 쉬는 것보다 나와서 운동하니까 좋겠다. 네. 오, 그렇구나. 네. 재미있는 검도를 배워본 오전 수업. 오후엔 또 어떤 수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봄내 체육관. 이미 체육관은 탁구와 배드민턴의 열기로 가득한데요. 맞은편에는 이렇게 인공 암벽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는 오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실내에서 있어지는 암벽 등반 요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클라이밍은 조금 해본 적은 있거든요. 아주 조금요. 하지만 이번엔 초중등생들과 함께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또 클라이밍이 처음이어가지고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어떤 준비 과정이 있나요? 저는 준비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여기 벽 낮은 부분을 한번 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가요. 왔다 갔다가 네. 낮은 부분 먼저 네. 높이까지도 올라가나요? 높은 거는 장비를 차고 저쪽에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장비도 차고 올라가는구나. 초등학교 4학년인 제 동생은 오늘 못 왔고요. 그다음에 4학년 정도쯤부터 중학교 3학년 형까지 봤는데 아쉽겠다. 동생이랑 같이 하고 싶을 텐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게 높기도 한데 뭔가 다른 장비 같은 거를 끼고 올라가거나 하나요? 줄 올라갈 때 안전벨트 같은 거나 암벽화 전용으로 신고 올라가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 뒤에서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도 그런 건가요? 네. 암벽화랑 이게 장비? 네. 아, 그렇구나. 먼저 장비 없이 하는 낮은 등반부터 시작. 체력이 안 되시죠? 안 돼요. 한번 하는 거 보세요. 자, 발 가고. 좀 잘하네요. 애들인데도 팔 힘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저기가 이제 또 모양이 다 다른데도 딱딱 잡는 거 보니까 입이 많이 단련이 된 것 같아요. 전 이번에도 못 따라가겠는데요. 못 따라가겠다던 그녀. 하지만 벽에 착 달라붙어 성큼성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하죠? 저게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해봤어요. 아, 진짜 처음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봐요. 어디서 해봤죠? 아니요, 저 배운 적은 없어요. 저거 너무 올라온 것 같은데? 저 끝까지 갔다 와보세요. 자, 다시 백. 아, 너무 힘든데요? 그게 클라이밍이에요. 이제 지금 어른보다도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14차 안에 이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지. 이것도 위험한 운동이기 때문에 전문가 아니면 안전관리자 아니면 경력자가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저희 시체육회에서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위주로 하면 어린애들 잘할 수 있죠. 전문가의 지도가 필수적인 종목일수록 주말 체육학교의 시간이 더 소중하겠죠. 자, 이제 장비를 잘 착용하고 이번에는 7m 등반에 도전합니다. 오, 높다. 높아. 자, 어떻게 올라가는지 잘 보세요. 더 좋은 홀더를 찾아 나만의 길을 만드는 게 전략. 팔 먼저 올라가고 다리 홀더의 크기에 따라 발을 놓을지 손을 놓을지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나 못할 것 같은데. 뭐야, 지니 씨. 못할 것 같다더니 이번에도 너무 잘하잖아요. 잡고 올라가고. 어떤 재미가 있어요, 클라이밍? 올라가고 구호를 외치는 재미가 있습니다. 완료. 그쵸?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해야죠? 뭐라고? 완료! 완료! 하방! 손을 놓으셔요. 네! 두 발로.
두 한 발이 발로. 아니라 두 발. 오, 지니 씨. 하강까지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한 번 더. 아니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시느라고 수고했고요. 보기보다는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요? 네, 클라이밍 배우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2회차에 들어올 친구들에게 야심찬 당부의 말씀 전해주실 수 있나요? 올라가거나 하면 주의사항이나 선생님이 그런 걸 설명해 주시는데 그거를 귀 기울여서 잘 들으면 더 잘 올라갈 수 있어서 선생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쓸만한 노트와 연필이 생기지 않았나. 되게 집에 가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서 기분 좋고 그리고 어른들한테 나 이거 했다고 막 자랑할 수 있어서 뿌듯해요. 여기에 와서 다른 친구들도 사귀고 다른 친구들이랑 다 열심히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다 같이 놀고 이게 재밌어요. 신나는 주말 저 이제 가야 돼요. 신나는 주말, 몸도 쑥쑥, 마음도 쑥쑥. 운동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하는 아이들. 더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학교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렇게 신나는 학교라면요. 주말에 가도 억울하지가 않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주말에만 함께 할 수 있는 주말 체육학교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 전문 지도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무료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1차수는 이번 주로 끝이 났고요. 다시 신청을 받아서 2학기에도 역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스포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기님이 주셨네요. 네, 사격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용석 씨, 연기하셔도 잘했을 것 같다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딸아이의 꿈 계속 변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정말 무한한 한계가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꿈을 꾸는 게 좋겠죠. 네, 우리 명수 씨가 또 성악 전공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수기님의 메시지까지 만나봤고요. 자,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는 김주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바리스타 배우러 서울 다녔다는 말씀해 주십니다. 네, 본인의 꿈 이야기도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황금 가면님도 남겨주셨습니다. 역시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연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메시지들 또 댓글들 만나봤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